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제 오늘은 벌써 이번 학기 이제 반이 다 온 것 같습니다. 이제 7주차 수업입니다. 이제 이번 주까지 수업하고 여러분 강의 들은 거 가지고 1강부터 7강까지의 내용으로 이제 다음 주에는 중간고사를 보게 됩니다. 나중에 중간고사에 대해서는 따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뭐 수업 시간을 통해서 모든 문제를 다루지는 않고 이제 여러분들이 다 아는 내용이니까 간단하게 핵심적으로 정리를 하고 여러분들이 직접 교재를 이제 풀어보시면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첫 강의 시간에는 명사와 관사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명사, 관사. 그리고 나서 다음 시간에 명사의 소유격, 그 다음에 some과 any 이런 것들 이렇게 나눠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여러분 교재로 8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86페이지 보면은 셀 수 있는 명사, 셀 수 없는 명사에 나왔었는데요. 그 명사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고 그리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팔품사라는 거 맨 처음 시간에 제가 강의를 했는데요. 영어에 있는 모든 단어를 같은 역할을 하는 것끼리 나눴더니 8가지가 되더라고요. 팔품사라고 하는데 명사, 대명사, 형용사, 부사, 접속사, 전치사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통 팔품사라고 하는데 그 중에 제일 먼저 우리가 배운 게 명사였잖아요. 명사라는 것은 뭐냐면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을 우리가 보통 명사, 그러니까 이름이 명사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명사를 분류할 수가 있는데 두 가지로 분류가 할 수 있어요. 여기 보면 count라는 거는 세다라는 뜻이죠. ABL은 뭐뭐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셀 수 있는 명사 나오니까 어는 부정접두어니까 셀 수 없는 명사. 그래서 우리말로 이건 뭐 가산명사, 좀 어려운 말 한자로 하기도 하고, 또 이거는 불가산명사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어쨌든 명사는 크게 두 가지, 셀 수 있는 명사, 셀 수 없는 명사로 나눈다. 그리고 셀 수 있는 명사는 두 가지예요. 보통 명사라는 것과 집합명사. 그리고 셀 수 없는 명사는 물질, 고유, 추상명사 이렇게 분류할 수 있다.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명사라는 거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아는 거, 뭐 눈에 보이는 명사, 데스크, 뭐 애플 이런 것들이 다 보통 명사가 되겠고, 집합명사는 이제 영어에서 이제 덩어리 개념으로 쓰이는 거 있잖아요.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게 가족이라는 거죠. family 또는 police, 뭐 경찰 하면 이게 덩어리를 나타내잖아요. 어떤 하나가 아니라 여러 구성원이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집합명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셀 수 없는 명사에서 물질명사는 뭐 대표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액체, 고체, 기체, 뭐 조각 나눠져 있는 거. 액체 뭐 워러 하면 되겠죠. 워러. 그죠? 그리고 뭐 고체 같은 경우는 여러분 생각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얼음? 아이스. 기체는 뭐가 좋을까요? 공기가 있죠. 공기, 에어 이런 거. 그 다음 조각은 초크. 지금 분필을 안 쓰는데 초크, 분필 이런 거 조각이 되겠죠. 이런 것들이 물질명사고, 고유명사는 그냥 이름인데 예를 들면 뭐 강태우 이름이 고유명사죠. 또는 지명 같은 거, 서울 이런 것들이 고유명사, 하나밖에 없는 어떤 고유한 거. 그다음 추상명사는 보이지 않는 거죠. peace, 평화 이런 것들을 보통 우리가 추상명사, 뭐 또 뭐가 있을까요? 아름다운 beauty 이런 것들 추상명사라고 한다. 그런데 이런 물질, 고유, 추상명사는 셀 수 없고 보통 명사, 집합명사는 셀 수 있다. 그래서 명사는 두 가지로 이렇게 크게 나누고 그거에 따라서 문법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 문법이 어떻게 달라지냐? 이 셀 수 있는 명사는 앞에 뭐가 붙여요? 어나 언을 붙인다는 거예요. 어나 언. 뒤에서 배우는데 부정관사라고 그러죠. 셀 수 없는 명사는 관사를 붙이지 못한다. 관사를 붙이지 못한다. 또 셀 수 있는 명사는 뒤에다 뭘 붙여요? 뒤에다가 s나 es를 붙인다. 그런데 셀 수 없는 명사는 복수를 할 수 없다. 이런 기본 개념들 여러분이 정리해두면 될 것 같습니다. 쉬우니까. 교재로 바로 갈게요. 87페이지 보니까 그녀는 매일 아침 바나나를 먹어요가 나왔어요. 그럼 바나나는 하나, 두 개 셀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a banana 이렇게 돼. banana 그죠? 그녀는 먹는다. she eats 3인칭 단수니까 s가 붙었고 바나나를 하나 a banana 그죠? she eats a banana 매일 아침이니까 every morning mornings가 아니에요. every 때문에 every 동그라미 치세요. every가 있으면 뒤에 단수명사 그래서 every mornings가 아니라 every morning every 플러스 단수명사가 온다는 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밑에 보니까 레리는 나를 위해 2개의 샌드위치를 만들었어요 했죠. 그러니까 Ready made 2 sandwiches. 거기 복수 es가 붙었어요. 이거는 명사가 ch로 끝나면 복수할 때 es가 붙어 s가 아니라 for me 나를 위해서. 뭐 어렵지 않아요. 그 밑에 뭐 참고해서 뭐 여러분 보시면 되고. 그다음 밑에 와서 포인트 2 셀 수 없는 명사 보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셀 수 없는 명사 물질 고유 추상명사 이런 것들이 있다. 여기서 보니까는 토스트가 나왔죠, 그죠? 토스트는 1개, 2개 이렇게 셀 수 없다 이렇게 나와 있죠. 이거 뭐 어쩔 수 없어요. 왜 이거를 셀 수 없을까? 그 이해가 되는 것도 있지만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명사에서 제일 어려운 건 바로 이 부분이죠. 셀 수 있는 명사, 셀 수 없는 명사를 구분하는 것들. She eats toast every morning. 마찬가지로 every morning 단수를 썼죠. 거기 보니까 셀 수 없는 명사인 경우에는 표현할 때 어떻게 해요? 뭐 a glass of water가 되겠죠. 물 한 잔 하면. 그래서 셀 수 없는 명사는 특별한 세는 방법들이 있다. 이거에 대해서 나왔어요. 그거는 뒤에서 따로 이렇게 제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커피 한 잔 할 때는 a cup of coffee. 이거는 액체잖아요. 액체? 그러니까 물질이다. 액체. 액체는 전부 다 셀 수 없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밑에 거에서 좀 보면은 셀 수 없는 게 주스도 있고 밥 한 공기는 어떻게 해요? 그건 좀 알아두세요. 한국 사람은 밥을 먹으니까 밥 한 그릇 할 때 어로 어떻게 해요? 보울을 해요. 밥을 담는 걸 보울, 사발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a bowl of rice 하면 밥 한 그릇 이런 말이 된다. 치즈는 어떻게 해요? a slice of cheese. 근데 치즈가 10장이에요. 그러니까 10 slices of cheese. 치즈는 물질명사니까 셀 수가 없잖아요. 근데 10장이야. 그러니까 어디를 바꾼 거야? 앞에 10 slices 여기를 복수를 해준 거죠. 그죠? 빵 한 덩어리, 빵 덩어리가 loaf라는 뜻이에요. A loaf of bread 하면 빵 한 덩이 이런 뜻이다. 그 다음에 밀가루는 보통 봉지에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백이라고 그래요. 3 bags of flour. 그래서 고기는 어떻게 해요? 무게다니까 pound. A pound of meat 이렇게 특별하게 셀 수 없는 명사들은 특정한 표현 방식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익혀두셔야 되겠습니다. 뭐 그것 빼고 어려운 건 없어요. 그죠? 뒤에 넘겨서 88페이지 보겠습니다. 셀 수 있는 명사는 하나일 때는 관사를 붙인다. 어나 on. 그죠? 부정관사. 그 다음에 복수일 때는 뒤에 s나 es를 붙여준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Patrick is holding a bottle in his hand. 패트릭은 물병 하나를 가지고 있어요. 그의 손에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와서 쌍을 이룬 거 있잖아요. 2개가 쌍. 뭐 신발이나 바지 이런 건 a pair of로 한다. a pair of. 이게 2쌍이다. 그럼 2 pairs of 이렇게 바꾼다. 그죠? 스니커 운동화 나왔죠. 운동화가 왼쪽 오른쪽 한 쌍이잖아요. 그래서 those sneakers 복수를 썼죠. 그죠? 그 운동화들은 look great on. 김, look great on 알아두세요. look great on 하면은 뭐예요? 어울린다 이런 뜻이에요. 어울린다. 그 위에 거 안 했네요. You can wear shorts. shorts도 알아두세요. 반바지 이런 반바지.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장갑이네요. 장갑. 그러니까 a pair of gloves 이렇게 쌍을 표현하는 표현 방식으로 표현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밑에 예문 중 여러분 한번 쭉 풀어보시면 좋겠고요. 저하고는 2번 해볼까요? 할머니께서 우리를 위해 특별한 요리를 만들고 계신다. 요리하면 영어로는 뭐예요? dish라고 dish. 그래서 그러니까 all dish 특별한 요리니까 특별한 요리 all special dish 이렇게 되겠죠, 그죠? 할머니, my grandma is making a special dish for us. 우리를 위해서 특별한 요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진행형이 되겠죠? 그 다음 오른쪽 89페이지 가서 볼까요? 89페이지에 이제 셀 수 없는 명사, 물질 고유 추상명사 나오는데 water는 물질명사, love는 추상명사, 시카고는 고유명사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런 셀 수 없는 명사는 복수가 안 된다. 그리고 부정관사를 붙일 수 없다. 어나 언을 할 수 없다. 거기 나와 있죠. 첫 번째, milk is good for your health. milk, 우유는 너의 건강에 좋다. 우유는 물질 명사죠. 그죠? 액체니까. 그래서 관사를 붙이지 않는다. 뭐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그 중간에 셀 수 없는 명사는 거기 있죠. 거기가 중요하죠. 특별한 세는 표현하는 방식이 있다. 그래서 a cup of 컵은 뭐가 좋을까요? 커피가 좋겠죠. a cup of coffee 이렇게 되겠죠. 그죠? 또는 a cup of tea. 차도 컵에다 마시니까. 근데 잔에다 마시는 건 주로 물이니까 a glass of water 이렇게 표시해야 되겠죠. 또는 물병도 있으니까 a bottle of water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 담는 그릇을 앞에다 표시해 준다. 그리고 한 조각은 뭐가 있을까요? 치즈, a piece of cheese 이런 거 괜찮겠죠? sheet는 얇은 걸 말해요. 그래서 종이 같은 거. 그래서 a sheet of paper 종이 한 장 이렇게 되겠죠. 그다음에 아까 밥 한 그릇이었죠. 볼은 a bowl of rice 이렇게 하면 되고 3자 됐죠. 첫 번째 예문 하나만 볼게요. 나는 보통 오후에 차 한 잔을 마신다. 보통 usually죠. I usually drink a cup of tea in the afternoon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죠. 뭐 어렵지 않고 밑에 예문 중에서도 하나, 두 개 정도 풀어볼까요? 예. 3번 한번 풀어볼까요? 어떤 사람들은 젓가락으로 밥을 먹는다. Some people eat rice 하면 되겠죠. 그냥 rice는 밥은 뭐 무관사죠, 그죠? 물질 명사니까 밥알을 다 셀 수 없잖아요. 6번 볼까요? 기름은 물보다 가볍다. 이것도 어렵지 않죠. 물질 명사인 거 관사를 못 붙이니까 기름은 oil이죠. 그러니까 oil is lighter than 물은 water 이렇게 되겠죠, 그죠? 와인 두 잔 우리가 와인은 많이 쓰니까 와인 두 잔은 어떻게 했냐? Would you like 뭐뭇을 원하느냐? 두 잔이니까 two glasses of wine. 와인은 물질 명사니까 s를 붙이지 못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넘겨서 90페이지 여러분 거기 있는 문제 한번 다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영작 훈련하기. 그 중에서 저하고는 A-1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A-1번. 내 책상 위에 탄산음료 3캔이 있다. 탄산음료는 보통 뭐라고 하나요? 소다라고 해요. 소다. 뭐뭇이 있다는 there is, there are인데 복수니까 there are로 해야 되겠죠. There are 탄산음료가 3캔이 있다니까 3 cans of soda 이렇게 되겠죠. 소다는 셀 수 없는 명사니까 S 못 붙이니까 앞에 있는 캔에다 붙여야 되겠죠. 그죠? 내 책상 위에니까 on my desk 이렇게 하면 되겠죠. 예, B번에서는 어떤 거 풀어볼까요? 4번 해볼까요? 내 친구는 새 선글라스를 쓰고 있다. 쓰고 있다니까 지금 상태죠. 상태 진행형으로 쓰면 되겠죠. My friend is wearing 글라스는 양쪽이잖아요. 그걸 뭐라고 합니까? 그걸 페어로 했었죠 아까. 그러니까 a pair of sunglasses 이렇게 하면 되겠죠. sunglasses 그죠? a pair 눈에요. 새로우니까 a new pair of sunglasses 이렇게 하면 되겠죠. 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91페이지에 꼭 괜찮은 것 같아요. 그 위에 게 오히려 예문들이 좋은 게 많은데 한번 같이 볼게요. 91페이지 The Willow Cafe가 되겠죠. 첫 번째가 괜찮은 거 같아요. 이 새로 문을 연 카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다양한 점심을 제공해요.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죠? This new cafe 제공한다. offers 아주 매우 다양한 이걸 어떻게 해요? A wide range of라는 표현이 있어요. A wide range of 아주 폭넓은 다양한 점심이니까 lunches 복수를 했고 for all kinds of people 모든 사람들 모든 종류의 사람들 all kinds of people이 되겠죠. 이 people에서 여러분 좀 조심해야 될 게 어디다 쓸까요? people 자체가 복수예요. 사람들. 그럼 만약에 사람들인데 peoples 이렇게 하면 틀려요. 그러면 peoples라는 것은 뭐냐? 이런 단어가 또 있는데 이거는 민족들이라는 뜻이 민족들. 민족 이해되죠? 그래서 사람들이 안 하고 한 사람 할 때는 어떻게 person을 써야죠. A person. 한 사람.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거 people 자체가 복수라는 거. peoples 하면은 사람들이라는 뜻일 땐 peoples로 하면 안 되고 peoples는 민족들이라는 뜻이다. 아시겠죠? 또 조심해서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 거기 1번 문제 괜찮은 것 같아요. 그들은 샌드위치부터
파스타까지 모든 것을 다 판다. 우리말로 판다 하죠. 근데 그래서 제공한다. It serves 이렇게 it serves everything from sandwiches to pasta. 그래서 우리는 판다라고 표현하지만 영어식으로는 제공한다 이거죠. 그 식당은 그 카페죠. 그 카페는 제공에 없는 게 없어 이런 표현이죠. 샌드위치부터 파스타까지. 그러니까 it serves everything from sandwiches to pasta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다음 뭐 2번 문제도 좋은 것 같아요. 2번 문제 별표. 마실 거는 너는 주문할 수 있어. 와인이나 아니면 맥주 한 잔을 뭐 괜찮죠? For drinks 마실 거 보통 drinks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것도 여러분 어떻게 좀 헷갈리잖아요, 그죠? 마실 거면은 셀 수 없는 명사, 물질 명사인데 액체니까, 그죠? 근데 이런 경우에는 또 마실 것, 어떤 상품의 개념으로 해서 복수를 써요. 이렇게 for drinks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음료들에 있어서 음료들, 마실 것 이런 것들은 you can order 너는 주문할 수 있다. 포도주 한 잔은 어떻게 해요? 한 잔이 아니라 한 병이네요. 그러니까 a bottle of wine. or 그다음에 맥주 이것도 한 병이네요. a glass 한 잔이네요. 이거는 a glass of beer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 구별해서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괜찮고 밑에 와서 밑에 그 오늘의 꿀팁이 있죠. glass와 a glass가 다르다. 그러니까 여러분 명사가 이게 좀 어려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관사가 원래 안 붙는데 붙는 경우가 있다. 근데 그때는 틀린 게 아니라 뜻이 다른 뜻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글래스는 물질 명사예요. 유리. 근데 어글래스 하면 틀린 게 아니라 유리 잔을 뜻한다. 이해되죠? 여러분 이것도 좀 같이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틀린다고 하면은 안 된다. 이런 게 예를 들어서 또 뭐가 있어요. 그 밑에 나와 있죠. 페이퍼는 종이잖아요. 근데 페이퍼가 있어요. 그럼 오늘 이거 틀렸는데 문법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뜻이 다른가 이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페이퍼 하면은 신문이란 뜻이에요. 신문 또는 논문 이런 뜻이 다른 뜻으로 쓸 수 있다는 거를 알아두세요. 아이언은 쇠잖아요. 쇠. 근데 아이언 하면은 이건 또 뭐예요? 다림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명사가 셀 수 없는 명사가 관사가 붙었을 때 다른 단어로 쓸 수 있다는 거. 이것도 여러분들이 유념해 두면 좋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13가 바로 가겠습니다. 13가. 정관사, 부정관사도 어렵진 않은데 좀 귀찮은 놈들이죠. 간단하게 설명하면 정관사는 더, 그래서 우리말로는 보통 뭐 그라고 이렇게 해석하고, 그죠? 부정관사는 보통 하나라는 뜻이 하나, 뭐 다른 뜻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어나 언이 있는데 어나 언을 우리가 구별할 수 있어야 되겠죠. 언은 학생들이 조심해야 될 게 알파벳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명사의 단어의 첫 글자의 발음이에요. 발음인데 어는 언제 쓰냐면 자음 발음일 때 쓰고, 그럼 어는 언제 쓰냐 모음 발음이 있다. 모음이 뭐예요? 5개죠. 아, 에, 이, 오, 우 이런 모음 발음일 때 언을 쓴다. 그 뒤에 나옵니다. 그 나올 때 한 번 더, 뒷페이지에 나올 때 한 번 더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페이지 93페이지 보겠습니다. 단수명사일 때 붙이는 거예요. 단수 앞에 붙이는 거. 복수일 때 s나 is를 붙이니까 방문객이 너를 기다리고 있어요. 방문객이 한 명이에요. 그러니까 어를 붙인 거. A visitor is waiting for you.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뭐뭇이 있다는 게 there is니까 얼룩이 a stain, 얼룩이 하나 있다. a stain이 하나 있다. There is a stain on your shirt. 당신의 셔츠에 얼룩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뭐 딴 건 없고 밑에 가서 정관사 더. 정관사는 보통 특정한 명사에 써요. 또는 앞에 나온 명사가 다시 나올 때 정관사 더. 그래서 그라고 우리말로 이렇게 하죠. 그. 그러니까 the visitor는 그냥 어떤 특정한 방문객을 뜻해요. a visitor일 때는 그냥 보통 특정하지 않은 게 방문객이 하나 있네요 이런 뜻이고, the visitor는 특정한 방문객이라는 뜻이에요. 그 방문객이 is waiting downstairs 아래층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이런 말이죠. 자, 제이크를 찾고 있나요? 그는 부엌에서 요리하고 있어요. Are you looking for Jake? 제이크를 찾고 있어요? He's cooking in the kitchen. 그는 부엌에서 일하고 있어요. 이렇게 뭐 아는 경우, 특정한 경우, 지정되어 있는 경우 명사 앞에다 정관사 더를 붙인다. 이해되죠? 그다음 뭐 밑에서 우리가 볼 거는 그 설거지하다는 좀 알아두면 좋겠네요. wash the dishes. 그 dishes 복수로 써요. 그릇들이니까 접시들.
더를 붙인다는 거. 화장실도 use the bathroom. 이것도 알아주세요. 정관사 더가 붙는다는 거. 배터리를 교체한다. change a battery가 아니라 change the battery. 이런 것들은 관용적으로 쓰는 표현이니까 여러분들 같이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예. 94페이지 넘어서 거기서 이번에 같이 그럼 부정관사 어와 언을 어떻게 구별하느냐를 좀 여러분 같이 한번 여기서 볼게요. 여기 나왔는데 아까 잠깐 설명했는데 어는 자음 발음 앞에 어는 모음 발음 앞인데 한번 이거 보세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유니폼 학생들이 많이 실수하는 건데요. 유니는 하나라는 거잖아요. 한 가지 형태 교복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여기 모음이 있잖아요. 유니폼 했으니까 생긴 게 그러니까 여기다 학생들이 어를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틀리단 말이에요. 다시 설명할게요. 학생들이 여기 모음이 있으니까 여기다 언을 붙인단 말이에요. 언을. 그러면 이것은 뭐하다? 예, 틀리다. 이게 왜 틀리냐? 이게 모음이 있으니까 언을 썼는데 모음 스펠링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 뭐로 해요? 발음으로 한다. 그럼 왜 발음이 이게 어떤 발음이냐? 이렇게 생긴 거예요. 발음기호로. 여러분 요새 발음기호를 안 배워서 모를 텐데 이걸 반자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모음이 아니라 자음이다. 그러니까 뭘 붙여야 돼요? 유니폼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많이 쓰는 게 유니버시티 있죠. 대학. 유니버시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U로 시작했으니까 학생들이 on university 이렇게 하기 쉬운데 마찬가지로 U가 아니라 발음이 이렇게 봐요. 반자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on을 붙이는 게 아니라 뭐를 붙인다? university. 이해되죠? 또 이런 경우도 있죠. honest. 정직한 사람. honestman.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H가 자음이니까 당연히 어를 붙이잖아요. 그럼 틀리단 말이에요. 왜? 이 H가 묵음이에요. 묵음. 발음이 안 된다. 그러니까 뭘 붙여야 돼요? H가 발음이 안 되고 뒤에 있는 O가 발음이 되죠. 그러니까 honest 이렇게 되죠. 발음 기계가 honestman. 그러니까 아니까 모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뭘 붙여야 돼? on을 붙여야 되겠죠. on honestman. 이해되죠? 그게 우리 교재에 나와있죠. 세 번째 예문이죠. 예, Miss Graham wants to hire an honest man. 그레함 씨는 원합니다. 고용하기를 정직한 남자. 이해되죠? 그래서 이 어와 언을 구별하는 것은 보이는 그 스펠링이 아니라 발음으로 구별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좀 여기는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다음 밑에 보니까 부정관사 어와 언이 하나라는 뜻도 있는데 뭐 마다 그 알아두세요. 마다 또는 종족 대표 이런 세 가지 뜻. 이거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부정관사 언이 무슨 뜻이냐? 분명한 하나. 그 다음에 뭐뭐마다 그 다음에 종족 대표. 이렇게 세 가지 뜻 여러분이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거는 다 하나라는 개념이었잖아요. 근데 여기 나온 거는 Paul takes medicine 3 times a day. 이거 꼭 알아두셔야 되겠어요. 폴은 하루에 거기서 어가 하루마다 퍼의 뜻이다. 뭐뭐마다. 그래서 폴은 약을 먹다 할 때 take를 씁니다. takes medicine. 몇 번? 3 times, 3번. per day, 하루마다, a day, 이렇게 한다. 이때 어의 뜻은 뭐뭐마다. 그 다음, a dog gives pleasure to many people. 개 한 마리가 기쁨을 준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때 a dog은 종족 전체를 나타내는, 개라는 동물은 이런 뜻. 개라는 동물은 기쁨을 준다, 많은 사람들. 이해되죠? 개 한 마리가 아니라 개라는 동물 종족 전체를 나타내는 뜻으로 쓰인다. 그래서 부정관사에는 분명한 하나, 또 뭐뭐마다, 또 어떤 뜻이에요? 종족 대표를 나타낸다. 됐죠? 밑에 거에서는 4번 해볼까요? 어떤 사람들은 토마토가 채소라고 말한다. Some people say that a tomato is a vegetable. vegetable 나왔어요. 토마토가, 토마토가, 토마토 나왔죠. 그죠? 채소라고 한다. vegetable. 둘 다 관사 붙였다는 거 기억하세요. 7번. 우리는 지난주에 중고차를 구입했다. We bought, 중고차가 used car잖아요. 이거 조심해야 되겠죠. U로 시작하니까 언을 붙이기 쉬운데, 마찬가지로 이때 U의 발음이 반자음이다. 그래서 on이 아니라 어를 붙인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We bought a used car last week. 이렇게 된다.
자, 오른쪽에 이제 95페이지 보면 거기 정관사가, 정관사 더. 여러분, 정관사가 이렇게 많이 헷갈릴 수 있는데요. 좀 여러분, 이게, 정관사 더인데요. 책에다가 좀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선생님 교재 보면 정관사 편에 좀 자세하게 나왔으니까 한번 훑어보셔도 좋을 것 같고. 근데 교재 여기는 너무 많으니까 머리 아플 것 같아서 지금 이 시간에 몇 가지만 여러분이 정관사를 언제 쓰는가 정도만 같이 정리해 두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거기 책의 첫 번째 줄에 나왔죠. 앞에 나온 명사가 다시 나올 때, 앞에 나온 명사가 다시 나올 때는 더를 사용한다. 그 예문 보니까 I have a tutor. 나는 과외 선생님이 있어요. 그런데 the tutor teaches me science. 그 과외 선생님이 할 때 앞에는 a tutor였잖아요. 이번엔 the tutor가 이렇게 앞에 나온 명사가 다시 나올 때 정관사 더를 쓴다. 그다음 내려와서 그 두 번째 한글이 있는데 앞에서 언급되지 않았더라도 상황을 통해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 때. 그러니까 언급은 안 됐지만 서로 말하는 사람이 그게 뭔지 아는 거예요. 그때는 정관사를 쓴다. 이 두 번째예요. 예를 들어서 보니까 Amanda didn't turn off the light. 아만다가 불을 끄지 않았다. 이거 알고 있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좀 몇 개 추가해서 좀 적어 주시겠어요? 세 번째는 세상에서 하나뿐인 것. 예를 들면 뭐가 있어요? 태양, the sun, the moon. 세상에서 하나뿐인 것, the earth, 지구. 세상에 유일무이한 거 하나뿐인 건 덜을 붙인다. 네 번째는 최상급의 덜을 붙인다. 최상급 뭐? the best. 그죠? 최고. the best.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서수라는 게 있죠. 서수. 첫째, 둘째, 셋째. the first, the second, the third. 이렇게 서수 앞에는 덜을 붙인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인가요? 악기 이름 앞에 덜을 붙인다. play the piano, play the violin. 이렇게 악기 이름 앞에 덜을 붙인다. 일곱 번째는 그냥 관용적으로 쓰는 경우죠. 뭐 아침에 in the morning, 오후에 in the afternoon, 저녁에 in the evening. 이렇게 관용적으로 덜을 쓰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이 정도 정리해 두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많이 하면 또 머리 아프니까. 그럼 거기에서 문제를 한 2번 풀어볼까요? 너는 그 돈으로 무엇을 할 거니? 그 돈 했으니까 뭐 덜을 붙이라는 얘기죠. What are you going to do with the money? 이렇게 돼 있죠. with the money, with the money. 그 돈으로. 그죠? 6번도 볼까요? 우리는 조시와 니콜에 대한 소문을 믿지 않는다. 소문인데, 서로 아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서로 아는 걸 얘기를 덜을 붙인다. 그래서 we don't believe the rumor. 소문은 rumor라고 해요. 그죠? The rumor about Joshua and Nicole. 됐죠? 어렵지 않았고. 넘겨서 영작 훈련하기 여러분 A, B번 다 풀어보고 저하고는 한번 2번 해볼까요? 저에게 소금 좀 건네주시겠어요? 이때 서로 알잖아요. 이게 뭔지. 그죠? Would you pass me? salt가 아니라 거기다 솔트는 원래 물질 명사잖아요. 근데 거기다 더를 붙여야 돼. Would you pass me the salt? 그러니까 그 소금이 되겠죠. 서로 알고 있는 그 소금. 그죠? 일단 B의 1번 해볼까요? 내 친구는 또 독특한 유머 감각을 가지고 있다. 유머 감각 어떻게 하면 될까요? My friend 가지고 있다. has a sense of humor 하는데 독특하니까 unique가 붙잖아요. 근데 여기도 여러분 조심해야지. unique가 U로 시작하니까 on을 붙이기 쉬운데 U가 무슨 발음이다? 반자음이다. 그러므로 어떻게 한다? on이 아니라 어를 쓴다. 그래서 a unique sense of humor 이렇게 하면 된다. 5번 그녀는 회의에서 인상적인 연설을 했다 했죠. 연설하다 make a speech니까 연설했다니까 made a speech. She made a speech. 근데 인상적이니까 impressive가 들어가잖아요. impressive는 모음으로 시작하니까 어가 아니라 on을 붙여야 되니까 She made an impressive speech at the meeting.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죠? 자, 오른쪽 97페이지입니다. 97페이지 함께 살펴보면 그 첫 번째 그 남자 옆에 있는 거 그 예문 알아줘야지 좋은 것 같아요. 많이 쓰죠. 사랑스럽고 그리고 사려감 깊은 남자가 찾고 있어요. 평생 동반자를. 그죠? 그럼 사랑스러운 loving. 그죠? 그 다음에 배려를 잘하는 caring. 그죠? man 이제 찾다, seek, seeking, 평생 동반자, lifelong partner 이렇게 되겠죠, 그죠? 뭐라고 해야 되나요? 배우자 광고라고 해야 되나요, 그죠? 예. 자기를 소개하네요. 나는 꽤 크다, 그리고 20대다. 이거 어떻게 할까요? I'm a fairly 꽤 tall man,
20대다. In my late 20s. 20대 후반이네. late 20s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뭐 됐고, 밑에 두 번째 참 웃기는 이야기인데, 자기를 소개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다. 친구들이 말한다. 뭐라고? 내가 매력적이고 그리고 부지런하고 사회적이라고. 그죠? 자기가 하기 그러니까 친구들이 이렇게 말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진짜는 모르겠어요. 그죠? 한번 볼까요? My friends say that. 내 친구들이 뭐라고 해요? I am charming, hardworking, and sociable. 뭐 전부 다 갖다 붙인 거죠. 그래야지 뭐 전화를 하든지 연락을 하든지 하겠죠. 그죠? 내 친구들이 그러는데 내가 매력적이고 아주 성실하고 사교적이래. 됐죠? 그것도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 밑에는 무슨 말이냐면 명사가 관사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뜻이 다른 경우가 있다. 룸인데 룸이 방이잖아요. 방 하나. 근데 관사를 안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무슨 뜻이냐면 여지라는 뜻, 여지, 여유 뭐 이런 뜻이다.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예, 밑에 그 비고도 있네요. 뷰리는 아름다움이다. 그러니까 뷰리하면은 틀린 게 아니라 뜻이 다르다. 아름다운 사람, 아름다운 것. 또 failure 하면은 실패인데 failure 하면은 실패자 또는 실패작 뭐 이런 뜻으로 보통 명사처럼 쓸 수도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예, 뭐 오늘 진도가 많아서 좀 어렵죠? 예, 14가 하나 더 하고서 우리가 잠깐 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데이 14입니다. 나는 5시에 끝나요 할 때 I finish work at 5 o'clock. 난 5시에 일이 끝나요 이 말이죠. 또는 뭐 난 5시에 퇴근해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work에 관사를 안 붙인다는 거예요. 일이 끝난다 할 때. 그래서 finish work 또는 leave work라고 한다. 퇴근하다 할 때. 또 이런 경우가 또 있는데 watch television. watch television 하면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그 텔레비전의 그 프로그램을 본다는 뜻이에요. 이때는 관사를 안 써요. 이해되죠? 저녁을 먹다, 식사에도 이 무관사를 써요. 그래서 have dinner, have lunch 이해되죠? 무관사를 쓰는 경우가 있다. 언제? 식사 이름 또는 운동 이름에도 안 써요. play soccer 이때 운동 이름에도 관사를 안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사인데 관사를 안 쓰는 경우가 이번엔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Emily is sleeping in bed. Now, 에밀리가 침대에서 자고 있어요. 근데 침대가 명사잖아요. 근데 관사를 안 쓴다. in the bed 안 한다. 이 말이죠. 침대에서 자고 있다. 이거는 뒤에서 배우게 되는데요. 어떤 명사가 본래 의미로 사용될 때는 무관사를 써요. 예를 들면 go to school. go to school 하죠. 그죠? 학교에 간다. go to the school이 아니라 go to school. 어떤 명사가 본래 의미로 쓰일 때는 무관사라는 거 같이 알아두세요. 밑에 나와 있네요. go to work. 출근하다. 그 다음에 play baseball, study math. 과목 이름도 무관사입니다. 같이 정리해 두세요. 그 다음 go to church. 교회에 가다 하는데 go to church 하면은 교회에 예배 드리러 가는 거예요. 주일날. 만약 go to the church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교회에 뭐 예배 보러 가는 게 아니라 친구 만나러 가는 거. 그러니까 원래 목적과 달리 쓸 땐 관사를 써요. 이해되죠? 그다음 밑에 정관사 표현. 근데 이어서 계속 보겠습니다. 여러분 99페이지 보면 정관사 더 표현에서 I did the work alone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 일을 혼자서 했다. 그래서 이때는 정관사 더가 붙음으로써 특정한 일이 된다 이 말이죠. 그런 게 보니까 라디오를 듣다 할 때도 listen to the radio. 그다음 영화관에 가다 go to the movies 많이 쓰는 표현 꼭 알아두세요. 밑에 나오는 표현들 여러분 좀 유념해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Play the violin, look at the sky, listen to the radio, swim in the sea, check the weather. 날씨를 확인하다 할 때도 the weather를 쓴다는 거. 넘겨서 100페이지 볼까요? 예, 여러분 여기서 알아야 될 게 관사를 써야 될 것 같은데 쓰지 않는 경우가 있다. 그거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가 식사 이름 앞에, 또 학과목 이름 앞에, 또 언어나 운동 이름 앞에, 그리고 바이 교통수단 이런 경우에 정관사 더를 써야 되는데 쓰지 않아도 된다. 꼭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이다. It is almost time for breakfast. 제니퍼는 영어를 말한다. Speaks English. 이렇게
과목 이름 앞에 관사를 안 쓴다는 거. play soccer. 그다음에 교통수단, by 플러스 교통수단, by bus 이렇게, by taxi. 그다음 밑에 게 중요한데 어떤 건물이나 장소가 아니면 어떤 명사가 본래 이름으로 쓰일 때는, 본래의 기능을 할 때는 관사를 안 쓴다 이 말이에요. 학교 공부하러 가잖아요. go to school, go to the school 하면은 다른 뜻이에요. 학교 뭐 선생님 만나러 가든지 친구 만나러 가든지 놀러 간다든지. 마찬가지 교회 예배 들어갈 땐 go to church가 되겠죠. 그런데 뭐 친구 만나러 갔다면 go to the church가 되겠죠. 침대에서 자다 할 때 go to bed, 자러 가다예요. 근데 go to the bed 하면 뭐예요? 침대에 뭐 가지러 가는 거. 이해되죠? 자, 어떤 장소나 건물이나 아니면 물건이 본래의 의미를 쓸 때는 관사를 안 한다는 거. 정리해 보겠습니다. 관사를 안 쓰는 경우 식사 이름, 과목 이름, 또 언어, 또 운동 이름, 그리고 어떤 장소나 물건이 본래의 기능을 할 때, 이때 무관사라는 거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밑에 문제 중에서 1번 풀어볼까요? 우리 아들은 8시 반에 학교에 간다. 학교에 간다 go to school이겠죠. 그죠? 그 다음에 5번 에벤스 부부는 지난 1회에 교회 갔다. 갔다니까 went to church가 되겠죠. 그죠? 네. 오른쪽은 정관사를 쓰는 경우가 되겠죠? 아까 제가 한번 정리했는데 생각나나요? 정관사를 꼭 써야 되는 경우. 페이지 한번 같이 가서 복습할까요? 95페이지에 정리했죠. 다시 해볼까요? 앞에 나온 명사가 다시 나올 때, 두 번째,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서로 알고 있는 것을 이야기할 때, 두 번째, 세 번째, 세상에서 하나뿐인 거, 그 다음에 최상급, 서수, 악기 이름, 관용 표현. 그죠? 같이 보겠습니다. 똑같이 나왔죠. 세상에서 하나뿐인 것. The sky, the sun, 지구가 태양의 둘레를 돈다. Earth moves around the sun.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악기 이름. play the flute. 그죠? 이럴 때 관사를 쓴다는 거.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본래 장소나 물건이 본래 용도 아닐 때, 변호사가 감옥에 간다. 이거는 변호사가 죄를 져서 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개는 그런 경우가 아니라 피의자를 또 의뢰인을 만나러 가는 경우. 그죠? The lawyer will visit the jail. 이렇게 되겠죠. The jail. jail이 아니라. 그죠? in the morning 관용적인 표현이고, 그 다음 인터넷에서 검색할 때 이것도 알아두세요. I'll look up the definition on the internet. 인터넷 그 대문자를 쓰는 거 알아두세요. 관사 붙고. 그 다음에 at the same time 뭐 관용 표현이죠. 그 다음에 3번 우리는 라디오에서 그 광고를 들었다. We heard the advertisement on the radio. 라디오에서 할 때 on을 쓰고 on the radio 이렇게 쓴다는 거. 5번 내 꿈은 세계를 여행하는 것이다. My dream is to travel around the world가 된다는 거. 그죠? 다음 102페이지 가서 1번 볼까요? 우리는 그 교회에서 결혼했다. We held our wedding at the church가 되겠죠. 교회는 예배 드리는 것이니까 at church 하면 예배 드리는 거니까 더를 써서 결혼식이니까 at the church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B에서는 1번 해볼까요? 역사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과목이다. 과목 이름한테 무관사죠. History is my favorite subject. 그 다음 4번 내 친구와 나는 퇴근 후에 극장에 갈 것이다. My friend and I will go to the movies. Go to the 복수 movies after work 이렇게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살펴봤고 오른쪽 103 이제 마지막 여기서는 맨 밑에 있는 것만 보면 되겠어요. 텔레비전과 더 텔레비전이 어떻게 다른가? 텔레비전은 우리가 보통 TV를 본다 할 때 TV에 나오는 그 방송 프로그램을 보잖아요. 그때는 무관사예요. watch 텔레비전. 그런데 뭐 텔레비전 위에 뭐가 있든지 텔레비전 그 물건 자체를 볼 때, 기구 자체를 볼 땐 더 텔레비전, 그땐 가전제품을 말한다. 그래서 TV를 꺼 할 때는 어떻게 turn off the TV 이렇게 turn off the TV 꼭 같이 구별해서 알아두세요. 보통 우리가 TV를 본다 할 때는 TV 프로그램을 보니까 watch 텔레비전이고, 근데 TV를 끄다 켜다 할 땐 turn on the TV가 된다. 더를 붙인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어요. 힘드셨죠? 예,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어서 가는데 미리 공지를 하면은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이번 주 양이 너무 진도가 많네 생각보다. 건너뛰면서 또 그래서 15가하고 16가까지만 하면 될 것 같아요. 17가는 빼고 여러분 중간고사 준비하는 분량이 많은데 너무 많을 것 같아서 이렇게 2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그러니까 15가 16가까지만 하면 되겠습니다. 데이 15에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소유격이라는 것이에요. 소유를 나타내는 거. 소유격을 어떻게 나타나냐? 대명사는 소유격 있잖아요. 주격이 I의 소유격은 my, 나의, 그죠? he의 소유격은 his, she의 소유격은 her, 이렇게 소유격이 있는데, 명사는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2가지인데요. 생물일 때와 무생물일 때. 생물일 때는 단수 명사의 어포스트로피라고 해요, 요건. 어포스트로피 s를 하면 되고. 복수 명사는 복수 끝에 s에다가 어포스트로피만 하면 돼. 이해되죠? 무생물인 경우에는 오브로 한다. 예를 들어서 책상의 다리, 그 책상의 다리들 하면 어떻게 돼? The legs of the desk 이렇게 하면 된다. 오브를 쓴다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이것만 하면 돼요. 1번 보겠습니다. 105페이지입니다. 이것은 나의 누이의 식당이다니까 내 누나의 식당이야. This is my, 나의 소유격. 그 다음 sisters, 거기 어포스트로피 s 있죠. 식당, 레스토랑 이렇게 하면 된다. 난 우리 이웃의 정원이 정말 좋아요. I really like our neighbor's garden. 이렇게 하면 된다. 됐죠? 밑에 것 중에서 뭐 빌리의 차, 빌리's car. 그러니까 사람의 소유격은 사람의 어포스트로피 s 하면 된다. 그 다음에 좀 이제 헷갈릴 수 있는 게 2번이죠. 밑에 명사의 소유격. 그럼 사람이 아닌 거, 사물의 소유격은 어떻게 하냐? 오브를 한다. 근데 이거 할 때 학생들 보면 오브는 넣는데 그 앞뒤를 바꿔 쓰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거기 보면 식당의 이름이잖아. 이걸 거꾸로 하는 거. The Restaurant of the Name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되는 게 뒤에 게 이렇게 되는 거다. 아시겠죠? 책상의 다리. 다리의 책상이 아니라 이거 앞뒤 바꾸지 않는 것만 조심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거기 보니까 식당의 이름이 피제리아, 뭐 이탈리아인가요? 피제리아이다. 어떻게 돼요? The name of the restaurant is pizzeria 이렇게 되죠. 저 신발의 사이즈, do you know? 신발의 사이즈니까 신발이 뒤로 가야죠. The size of those shoes. 이해되죠? 이거 앞뒤 순서만 조심하면 되겠습니다. 네, 넘겨서 어렵지 않습니다. 106페이지 명사의 소유격 어포스트로피 s를 한다. 나의 누이의 선생님 my daughter's teacher. 그죠? 그리고 복수일 때고 세 번째 예문이 그러네요. 소년들의 부모님. 그러니까 boys. 그러니까 s 뒤에다 어포스트로피만 붙인다. s 안 붙인다는 거예요. boys parents. 소년들의 부모님 이렇게. 시간 표현이나 지명 등에도 어포스트로피 s를 붙일 수 있다. There is an interesting story.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다. Today's newspaper. 이런 경우 시간이나 지명에 어포스트로피. 이건 무생물인데 이런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 있다. Today's newspaper. 관용적으로 알아두세요. 밑에 문제 중에서는 여러분 풀어보고 6번 풀어볼까요? 예, 관용적인 표현이죠. 오늘 날씨. Today's weather. 이렇게 하면 된다. It's perfect for a family picnic. 가족 소풍이 최고이다. 그죠? 오른쪽 명사의 소유격. 두 번째 예문 볼까요? 우리는 먼저 가족여행의 비용을 확인해. 가족의 여행이니까 여행이 앞에 와야 되겠죠. 그죠? We checked the cost of a family vacation first.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The cost of a family vacation. 여기서 여러분 또 조심해야 될 것은 오브의 수식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덜을 붙여야 되겠죠. 그죠? 수식을 받을 땐 덜을 붙여요. 일단 관용적으로 많이 쓰이는 경우 뭐뭐의 시작, the beginning of, 뭐뭐의 끝, the end of, 뭐뭐의 꼭대기, the top of, 뭐뭐의 바닥, the bottom of. 다 더가 붙어져서 동그라미. 왜냐면 of 이하의 수식을 받을, 영어에서 수식을 받을 때는 정관사를 붙인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들은 공연의 시작 부분을 놓쳤다. They missed the beginning of the show. 쇼의 첫 부분을 놓쳤다. 그 다음에 밑으로 와서 문제는 4번 풀어볼까요? 물 온도가 너무 뜨거웠다. 물 온도니까 물의 온도니까 온도가 앞에 오겠죠. 그리고 수식을 받으니까 더를 붙여야 되겠죠. The temperature of the water was too hot. 7번 우리는 이달 말까지 이사를 가야 한다. We must move out
이달 말이니까 by the end of the month 이렇게 하면 되겠죠. 네, 넘겨보겠습니다. 108페이지에서는요. B의 3번 볼까요? 그들은 부모들의 불평을 듣지 않았다. They didn't listen to 부모들의 불평. 부모들은 사람이니까 the parents complaints 하면 되겠죠. 어포스트로피 parents 복수니까 어포스트로피만 붙이면 되겠죠. 5번 그 스캔들은 벌써 어제의 뉴스이다. The scandal is 어제. Yesterday's 시간은 이 사물인데 그냥 어포스트로피 s 이렇게 한다고 그랬죠. Yesterday's news 이렇게 하면 되겠죠. 예,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네, 109페이지 오른쪽 밑에 나온 건 이건 뭐냐면 소유인데 공동 소유냐 각자 소유냐. 그래서 메리 앤 탐즈 해서 어포스트로피 하나만 붙이면 두 사람의 공동 소유란 뜻이에요. 근데 메리즈 앤 탐즈 하면 각자 소유, 각각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This is Mary and Tom's money 하면 이것은 이 돈은 메리와 탐의 공동 소유다. 두 사람의 돈이다 이 말이고. This is Mary's and Tom's money 하면 이것은 메리의 돈과 탐의 돈이다. 각자의 돈이다. 이런 말이에요. 네, 알아두시면 되겠고. 넘겨서 리뷰 테스트 12과 15가 거기 나왔네요. 거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8번 볼까요? 8번. 그들은 레스토랑에서 스프 2그릇을 주문했다. They ordered 2 그릇이니까 bowls of soup at the restaurant. 그 다음에 오른쪽 B의 2번. 너는 점심으로 무엇을 먹고 싶니? 그러니까 What do you want for lunch? 하면 되겠죠. 부관사. 그 다음에 7번. 어제 신문. 아, 이거 금방 했던 거죠. 그죠? There was an interesting article in yesterday's newspaper. 그래서 관용적으로 어포스트로피 S만 하면 된다.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살펴봤어요. 예, 그래서 예, 뒷부분도 예, 제가 빼도록 하겠습니다. 16가도 그래서 15가까지만 해서 예, 7주차 여러분 좀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시험 공부하고 준비하고 하는데 예, 시간도 부족할 것 같아서 예, 여기까지 해서 이번 중간고사는 여기까지 시험을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깐 시험에 대해서 안내하고 제가 따로 이제 공지를 할 테지만 간단하게 좀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본 것이 데이 1, 데이 2, 데이 3, 데이 5, 4, 5, 6, 7, 8, 9, 10, 11 그리고 오늘 15가까지. 그래서 데이 15가까지가 이제 시험이에요. 중간고사.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배운 내용들 16과 17과는 빼겠습니다. 이런 내용들 중심해서 true, false 문제. 그동안 뭐 퀴즈 본 거, 주로 퀴즈 본 거랑 그리고 수업 시간에 제가 이제 강조했던 것들 그런 거 위주로 해서 여러분들 시험에 이렇게 보는데 큰 부담 되지 않도록 성실하게 그동안 공부했고 수업 들었고 퀴즈를 잘 본 학생들은 잘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시면 좋겠고 혹시 그 시험에 대해서 미드텀 exam에 대해서 궁금한 내용이나 있으면 문자나 전화 주시면 제가 답변해 드리도록 하고 자세한 내용은 예, 추후에 이제 공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오늘 좀 힘들지 않았나 모르겠어요. 그죠? 의외로 좀 예, 내용이 많아서 좀 줄여주려고 뒤에 과는 중간고사 이후로 제가 넘겨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도 주 안에서 감사할 기쁨이 넘치는 시간 되고 너무 이렇게 시험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스트레스 많이 받지 않도록 제가 시험 문제 가이드나 이런 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